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0일 광화문을 붉게 물들였던 자유한국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 철진한 색깔론으로 점철된 이날의 모습은 향후 황교안 체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티칸 뉴스에서 이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엔 잘들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에 예고했던 대로 토요일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한국 보수 세력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글쎄 기사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바티칸 뉴스 애청자들 중에서는 없으실 것 같고 기사로 또 이제 영상 보도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본인들은 굉장히 일단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이게 뭐 기사 사진들 뭐 이렇게 나온 거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냐 뭐 하면서 좌파 독재를 중단하라고 문재인 스탑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얼굴도 보이시죠? 시뻘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문재인 스탑을 외치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뭐 굉장히 뭐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들의 이 장외투쟁 때문에 좌파 세력들이 깜짝 놀란 것 같더라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자기들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 듯한데 글쎄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어찌됐건 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사실상은 거의 뭐 문재인 정부를 그야말로 규탄하는 그냥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몰아붙여서 이제 규탄하는 자기들이 이제 심판자가 국민이 심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내걸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꽤나 그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상당히 움츠러들었던 이 보수 자칭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들 모여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당원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그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역별로 어디는 뭐 400명씩 300명씩 뭐 다 와라 뭐 이걸 이제 동원령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어찌됐건 이게 좀 힘이 딸리면 아무리 당원 동원령이 내려져도 이게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당원 동원령까지 내려서 이 각 지역에서 많은 이 당원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이런 분들도 뭐 같이 모여들었고 하면서 한 10,000여 명 정도가 운집해서 거기 시뻘건 색깔 모자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이제 청와대 인근까지 이제 행진을 하면서 경제 폭망 책임져라 종북 굴욕 외교 포기하라 문재인 물러가라 뭐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이후에 굉장히 움츠려있던 이 세력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세를 다시 또 이제 다 살아난 것 같다. 지지율도 좀 올랐겠다. 거기다가 이제 10,000명도 이제 우리 모을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정말 제대로 다시 부활을 했구나. 부흥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좀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장이었던 모양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근데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 구호들 외치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짚어보면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그것은 새롭게 자기들이 뭔가 재창조를 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뭐 예상했던 그대로 뭐 좌파 세력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깜짝 놀랄 것도 없이 너무나도 거의 그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그 곰팡내 나는 옛날 얘기들 있잖아요. 와 지금 2019년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 40년 전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바로 토요일날 20일에 어제죠, 어제 반복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뭐 경제 폭망 책임져라? 종북 굴욕 외교 포기하라 뭐 이러는데 누가 보면 뭐 이명박근혜 때 아주 경제 호황인 줄 알겠어? 그때부터 댁들이 경제를 말아 잘 쓰셨잖아요. 와 무슨 어처구니가 없네. 그때 국밥이랑 같이 말아 드시고 누구였더라? 경제 말아 잡순 거 누구였더라? 그리고 굴욕 외교를 하면요, 응? 뭐 일본한테 10억엔 받고 위안부 다시는 말도 안 꺼내겠다. 뭐 소녀상도 치워주겠다. 이런 외교를, 이런 합의랍시고 했던 그런 게 바로 굴욕 합의, 굴욕 외교라는 거고요. 지금 뭐 여기서 굴욕 외교를 무슨 뭐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보수가 회생을 했네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를 자화자찬하면서 참석 규모가 뭐 많았다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 탄핵, 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엄중하게 경고했던 그 보수를 향한 일갈에 대한 일절 반성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이 모습들이었고요. 뭐 대놓고 노골적인 색깔로 뭐 종북 좌파 이런 얘기가 버젓이 그냥 구호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진짜 2019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이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기까지 한 촛불 민주주의 성숙한 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표였죠.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장외선거가 아니라 장외투쟁 나가신 거잖아요. 야, 이분이 그 공안 검사하고 뭐 이랬던 시절에는 이런 집회 나간 이런 사람 다 빨갱이라고 자파딱지 붙이고 그러셨을 텐데, 그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총리하고 그러실 때도, 밖에서 그렇게 집회하고 그러면 다 범법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이번에는, 그죠. 정부를 규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참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정당에서 뭐 집회를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좀 웃겼다는 거고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시절 공안검사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버리셨더라고요. 뭐만 하면 그냥 죄 없는 국민들한테도 좌파 딱지 붙이고 이렇게 엄한 사람 정말 죄인으로 만들던 그때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신 것 같더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천국을 만들어놨다. 경제를 살릴 외교는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국정농단 그 정부, 국민들로부터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가,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 감히 누구한테 지금 민주주의 파괴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까?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다른 누가 이야기를 해도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실 주제가 아니시지 않나. 댁은 지금 그 사법농단, 국정농단 저지르셨던 그 정부의 2인자였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국민들 앞에 아직까지 사죄하고 지금 그냥 제하에 묻혀 계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도 어이없는데 누가 누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됐는데요? 어느 포인트에서 파괴됐을까?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댁들이 그러고는 있었을까?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댁들이 이미 물대포 맞았죠. 장난하나 지금? 댁들이 한 게 있는데 참 뻔히 하시면서 그런다. 아무튼 경제 살릴 외교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대변인 뭐 어쩌고 얘기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이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놓고 그냥 본인 입으로 당 대표가 직접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또는 한반도 정책이 본인의 가치관, 뭐 정당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배운 사람이라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용납 가능한 범위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적어도 댁들 입 스스로 북한이 아직 우리의 적이라면서요. 응? 북한이 우리 적이라며.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하시는 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다라고 하면 국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적국의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당의 공당의 이 대표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무슨 박근혜야말로 뭐 아베의 시녀였나? 이런 말 했으면 그때 난리가 났겠죠. 정치인이 누가 아베의 시녀냐 이랬으면 난리가 났겠지 아주. 이런 걸 그냥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김정은한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아니 뭐라고 하든 뭐 본인의 자유겠지. 근데 공당 대표시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대표십니다. 이런 제1야당의 이 대표가 하는 말이라면 당 전체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당원들이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집결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자유한국당이 직접 현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적의 대변인다라고 하는데 그럼 현 정부가 적이라는 것밖에 뭐가 다릅니까? 그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반정부 세력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 입으로 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북한을 대변하는 정부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댁들은 그럼 반정부 세력이신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댁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됐고 지금은 존경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던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도 적이신가? 여기 문 대통령 대변인이면 이 사람 뭐야? 그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어차피 다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외교적 수사면 우리도 지금 다 외교하는 거잖아요. 외교하는 판에다 대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무슨 종전선언 안 되니 종북이니 김정은 대변인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 파악도 안 되게 깽판 치고 있는 건 댁들이시고 외교 알못 댁들이시고요. 외교라고 일도 모르면서 이렇게 외교한다? 이렇게 이분 많이 아니에요. 황 대표는 사실상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면서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을 나이가 많아도 큰 병에 시달려도 끝내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법치주의도 부정하고 계시는 거죠? 응? 아니 이미 그 감옥에요. 나이가 많은 여성들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이런 주장은 그럼 뭐야? 나이가 많은 또 혹은 병에 걸린 사람들 큰 병이라 하시는데 무슨 큰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셨던 뭐 디스크 이런 이유가 지금 뭐 나갈 만큼 큰 병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큰 병이시라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이런 여성이고 뭐 이런 분들 다 석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현재 감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박근혜 씨보다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거나 이런 분들 혹은 조금이라도 그 나이 때 지병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조리 다 어떤 혐의든 간에 모조리 다 석방시켜줘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던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게 나이가 많고 여성이고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석방시켜달라고 하면 나머지 그 감옥에 계시는 숱한 나이 많은 여성 몸도 안 좋은 그런 분들은 다 어쩌란 얘긴지 얘기를 하시려면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책임질 각오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박근혜 씨만 유독 그렇게 해주라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께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막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석방을 원하신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석방을 원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수사 중인 것도 아니고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징역을 사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원래 마땅히 당연한 일이라고. 그걸 대체 몇 번을 얘기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될까, 그죠? 근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총궐기 대회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이 대한애국당이랑은 조금 다른 척을 하려고 나름 애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집회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사진 들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앞에서 막았나 봐요. 사진 넣고 가라고. 여기서 박근혜 사진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다는 어떻게 뭐 막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나름대로 그 대한애국당 이런 쪽에서는 박근혜 뭐 석방, 무죄 석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달리 일단은 뭐 병약한 여성이 감옥에 있는 것은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측은지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석방을 넌지시 돌려서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놓고 이 대한애국당과 궤를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주저함이 남아있다 이런 것 같고 하지만 이날 모습을 보건대 자유한국당이 더 극우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20일 집회에 5.18 망원 주인공 김진태 의원도 함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과연 징계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과연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는 있을까?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다들 뭐 기사 보셨겠지만 5.18 망원 김진태 김순례 하나만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더라. 네, 기사들 다들 뭐 보셨을 겁니다. 거의 낮은 수준, 가장 낮은 수준인 뭐 경고,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그리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하는 이만 못한, 안 하는 이만 못한 이걸 정말 징계라고 내렸는지. 경고는 뭐야 이거는. 경고하고 말 것 같으면 이 격려 아닌가? 경고가 아니라? 잘했어 이런 거 아닌가 싶고, 그것도 지금 뭐 거의 70일 넘게 끌어온 징계였잖아요. 이걸 2월 달부터 시작된 문제였는데, 2월 초에 시작된 문제인데 계속해서 끌어오다가 그야말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근데 그래놓고 조선일보에서는 이걸 두고 다른 모든 신문에서도 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는데, 징계라고 했는데 유독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는 막 징계, 중징계라고 이걸 가지고 중징계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중도 국민들을 껴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경고했는데 중징계라고? 와, 정말 중도 국민들, 중도 시민들을 정말 물로 보나 장난하나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조금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이번 이 5.18 망원 중징계로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가겠다. 김진태도 김순례도 끌어안고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고도 5.18 기념식을 광주를 진짜 찾으시려고? 이거는 진짜 본인이 용감하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징계를 경고 뭐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고도 기념식에 가겠다라는 건 그야말로 5.18 이 광주 시민들을
우롱을 넘어서서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정말 엿먹어봐라 이런 거 아닌가요? 진짜 어쩔 거야 때려봐 이런 거 아닌가. 니들이 열받으면 어떡할 건데 때려봐 이런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좌파 딱지 붙이기 좋아하던 그 공안 검사 시절 버릇을 전혀 못 버리고 있는 이 황교안 대표가 점차 태극기 구구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며 앞으로 더더욱더 노골적인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거. 앞날이 보이시죠? 딱 느낌이 옵니다. 특히나 그들은요,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성찰도 없이 그 옛날 방식 그대로 그 곰팡내 나는 종북 색깔론으로 군부 독재 시절을 우리에게 재소환시켜 줄 것이라는 거. 막 갑자기 막 어디선가 최루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정작 저는 최루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안 맡아도 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확실해 보입니다. 뭐 나름 당내에서도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점점 더 무슨 보수 혁신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 그 박근혜 타령하고 뭐 태극기 끌어안고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과 이제 한 몸으로 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는 인식들도 좀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아무한 얘기해봤자 이미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고요. 본투비 공안검사신데 어쩌겠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색깔론과 막말로 또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좌파 독재를 빼놓고는 말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집단 같다. 바른미래당 괜찮은데? 좌파 독재를 빼놓고는 말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집단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좌파 독재 빼놓고는 그 다른 말을 못하지 않을까? 좌파, 종북, 북한. 이분들이 진짜 시뻘건 거 있고 계속 북한 얘기하니까 진짜 빨갱이. 계속 그잖아요. 계속 시뻘겋게 있고 계속 북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 느낌이 들고. 아무튼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길거리로 나서고 뭐 이러면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남은 4월 국회 전망까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거. 정치적 대화나 타협의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국회는 대체 언제 일을 하는 거죠? 일은 언제 하실까? 무슨 연봉이 1억 4천이시라는데 일은 언제 하세요? 난 너무 궁금하네.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정말 일한 만큼 시급제로 좀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렇게 밖으로만 나돌고 보이콧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소식 하나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WTO에서 놀랍게도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건 참 이게 당연하면서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너무 억울한 거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당연하지만 어쨌건 감사하게도 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이 WTO 승소 사건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 WTO 승소 판결 내용. 그런데 이게 대체 뭘까요? 일본 정부에서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를 다시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래? 대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현안을 논의할 외교 당국자 회의가 내일 도쿄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자리에서 최근 WTO 최종 심사 패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을 우리 측에 요청할 것으로 뭐래?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나.
일본 정부는 WTO의 1심 판단이 최종심에서 아주 일부가 인정된 부분을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WTO가 우리 정부에서 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WTO가 인정을 해줬는데, 최종 결론을 땅땅땅 내렸는데, 아니 이걸 왜 일본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며 다시 요청하는 것이며, 지들이 요청한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정부 뭐하러 미쳤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거 모를까요? 우리 정부가 절대 받아줄 일이 없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외교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턱없는 요구를 본인들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 뻔히 알겠지만 역시나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 궁지에 몰린 아베 정부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얘들 봐라, 또 이러네 또? 응? 지난 12일 당시 올림픽 담당 장관이 후쿠시마보다 동료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망언을 했다가 후쿠시마 주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틀 뒤에 WTO 최종 패소로 아베 정부만 믿고 있던 후쿠시마 주민들이 그야말로 뭐랄까요, 낭패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베 정부가 맨날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좀 면이 안 서게 된 거죠. 대체 아베 정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정부가 지금 올여름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요걸 앞두고서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괜히 일부러 한국으로, 지금 사실 아베 정부가 뭐만 하면 반한 감정을 부추겨서 그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였잖아요. 예전에도 익히 여러 번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WTO에서 패소까지 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또 이제 화살을 돌리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일본 후쿠시마 그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국가가 모두 23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23개국, 우리뿐만이 아니라 23개국. 그런데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이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다들 그런데 다들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한테만 이러고 있는, 얼마나 이명박근혜 때 일본의 호구처럼 부러졌으면 우리한테만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호하게 우리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런 건 국민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일본에서도 심지어 후쿠시마산 안 먹는다면서. 이럴 때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국내외에도 일본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만 하면 일본 심기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 이런 의원님들 거기 광화문에서 모이지 마시고 다 같이 당원들이랑 같이 모아가지고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후쿠시마 다 가가지고 한 일주일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먹고 이렇게 이런 일정 하시면 훨씬 더 일본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본 심기가 참 좋아지실 것 같다 생각이 막 들고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발칙한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